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배양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좀 적응되어 가세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토양 구성 성분 중에 유기물을 한번 볼게요. 토양은 3상 우리 배우셨죠? 고상, 액상, 기상이 있고 고상은 무기물과 유기물이더라. 무기물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작물의 생육에 아주 중요한 무기 원소는 무엇이 있고 필수 16원소 이런 거 배우셨죠? 그리고 토양에 있어서 그 무기 성분들이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할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축약해서 봤어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번에는 고상 중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기물을 볼게요. 네, 퍼센트로는 굉장히 적은 퍼센트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양 유기물은 작물 재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여러분 유기물이 뭘까요? 유기물. 여기 타이틀에 이렇게 써놨죠. 오르가닉 매터라고 써놨어요. 유기물. 여러분 우리는 화학을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필수 무기 성분에서 탄산수 배우셨죠? 탄산수. 네. 탄소의 포함 여부에 따라 유기와 무기를 나누기도 해요. 사실 화학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이죠.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고차원의 화합물, 뭐가 있을까요? 탄소를 포함한 탄수화물, 여러분 익숙하신 단백질, 또 뭐 지방, 이런 것들이 탄소를 포함한 고차원의 화합물,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무기물요? 어떤 데서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탄소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고차원이 아니라 좀 저차원의 화합물, 뭐 탄산칼슘이라든지 이산화탄소도 그 종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기 성분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요. 뭐 고차원, 저차원 뭐 각각의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탄소 포함 여부. 요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재배하는 거잖아요. 재배. 유기물은 생명에서 비롯된 거. 동물, 식물 이런 생명에서 비롯된 거. 무기물은 유기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우리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유기물 탄소 포함 여부. 그다음에 생명에서 비롯됐니 아니니. 네. 첫 번째, 동식물의 유체가 분해되어 미생물 또는 부식으로 변환된 동식물의 잔재. 네. 동식물의 잔재 보시면 되고요. 토양 부식,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부식, 휴머스, 부식 뭘까요? 부식. 아주 좁은 의미로 유기물을 얘기한다면 그냥 부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유기물은 부식과 비부식으로 나뉜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비부식, 부식화가 진행되고 있는 물질들, 아직 부식되지 않은 물질들. 그럼 부식은 뭘까요? 토양 유기물이 변해서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변해서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고분자량의 물질이 부식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토양 유기물에는 부식이 있고 아직 부식화가 진행되는 물질이 있구나. 부식과 유기물은 종종 같은 단어로도 쓰이지만 유기물이 더 큰 의미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유기물은 그럼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우린 지금 작물 재배와 관련돼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겠죠. 유기물의 중요성. 암석의 풍화로 인해 형성된 토양은 저게 뭘까요? 암석의 풍화로 인해 형성된 토양은 우리 토양 생성 과정 배웠잖아요. 모함이 부스러진 바위 부스러기들, 광물질, 그냥 무기물. 자, 그 자체는 그냥 부스러기일 뿐이다. 기억나시죠? 네. 유기물하고 섞일 때 바위 부스러기, 광물질은 유기물하고 섞일 때 비로소 토양의 구실을 한대요. 토양의 구실을.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맞다. 모재에는 풍화작용과 토양 생성작용이 같이. 이 모재가 무기물과 유기물이구나. 그렇죠? 유기물이 안 섞이면 토양 생성작용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기물과 섞일 때 비로소 토양의 구실을 하는구나. 지금
유기물이 왜 중요한가 보는 거죠. 핵심만 보자고요. 토양 유기물은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고 토양의 성질, 물리화학적 성질을 바꾼대요. 두 번째, 식물의 생육을 돕는 데 유효하다. 유기물이 중요한 것 저 두 개예요. 저 두 개에서 이제 곁가지들,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질 개량, 여러분 옆에 다 지금 써놓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보시고 계시면 안 돼요. 옆에 키워드를 정리하셔야 돼요. 유기물, 토양 성질 개량, 그리고 식물의 생육을 돕는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돕는데 유효한가, 작용하는가를 볼게요. 유기물은 작물에 필요한 유효 양분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양분을 유효화시킨대요. 유효 양분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대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은 작물 생산력이 크기 때문에 유효 양분을 많이 먹으면 작물이 잘 자라겠죠. 그럼 생산력이 커지겠죠. 토양 유기물 함량을 유지시키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결국 뭐라고요? 작물 뭐라고요? 재배에서 우리 가장 첫 번째 한 내용이잖아요. 농가 수익을 올리려고. 재배에서 수량을 늘려서 농가 수익을 올리려고. 유기물이 중요하대요. 생산력이 커지게 하니까. 네,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유기물의 효과는 유기물의 화학적 구조상의 특성, 즉 많은 음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토양의 양이온 교환 능력을 증가시킨다. 자,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작물의 생육을 돕는데, 그럼 여기 나온 거는요,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고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유기물의 중요성 2개. 작물의 생육을 어떻게 돕는다? 유효 양분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토양의 성질 개량,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네요. 여러분, 양이온 교환 능력 또는 어떤 데 보면 치환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치환 능력. 뭘까요? 양이온을 토양이, 지금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토양이 양이온을 얼만큼 교환해 줄 수 있는가, 치환해 줄 수 있는가, 그 능력치. 얼만큼 양이온을 교환할 수 있는 음이온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 능력치, 그 총 보유량. 이걸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고 해요. 요거는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이 자체가.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얘를 CEC라고 해요. 예. 캐티온이 양이온이에요. 교환 말 그대로 exchange예요. 이건 보유 능력, capacity 영어로. 그럼 양이온 교환 능력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보충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 보충 자료를 제가 카페에 업로드 요청을 할게요. 근데 사실 보충 자료는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출력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토양은요, 여기 soil, 토양 파티클, 입자네요. 토양 입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성격이 음이에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네. 근데 얘의 특징은 플러스인 애들을 끌어당겨요. 토양 속에 플러스인 애들을 끌어당겨요. 토양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애들을 끌어당기는구나. 음전하가 양전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토양에서 대표적인 플러스를 갖고 있는 거 여기 있네요. 칼륨이온, 칼슘이온. 이거 우리 필수 무기원소, 원소기호 다 암기하셨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온.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다시 써드리는 거예요. 또 나트륨이온. 얘네들을 끌어당긴대요. 끌어당겨서 결과적으로 얘네들한테 이거 다 떼버리는 거예요. 떼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이 전하들을 다 떼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물을 재배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무기 원소 중에 하나잖아요. 나트륨은 필수는 아니지만 무기 성분, 무기 양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물한테 꼭 필요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성격을 가진 토양은 플러스 되는 이런 애들을 끌어당겨서 결과적으로 부 다 떼버리고 무기 성분을 증가시키는구나. 아까 그 작물의 유효도를 증가시킨다. 토양이 작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 작물이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양이온? 여기 있네요. 양이온 치환 능력, 교환 능력. 그래, 이 양이온 치환 능력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토양 비옥도의 척도예요. 토양이 얼만큼 비옥한지 그 척도가 바로 양이온 교환 능력이에요. 음전하를 띤 토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을 많이 끌어당겨서 결국 무기 성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작물이 그걸 흡수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토양이 그렇게 개량돼서 작물의 양분 유효도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뭐가 어떻다고요? 얘가 많으면 뭐가 어떻다고요? 얘가 많으면 지금 우리 유기물 하고 있죠. 네. 유기물에 얘가 많이 들어있어요. 양이온 교환 능력 CH가 많은 토양은요, 일단 여러분 크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점토질 토양, 즉 점토가 많은 식토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모래질 사토하고 점토질 식토하고 구분하거든요. 다음 강의가 나올 내용이죠. 네. 점토가 많은 식토, 점토질 토양. 그리고 유기물. 이게 많을수록 양이온 교환 능력이, 음전하를 띈 능력이, 양이온을 붙들어 올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가 토양 비옥도의 척도라 말씀드렸잖아요. 토양이 그렇게 개량되면, 토양이 성질이 개량되면 결국 이렇게 이걸 위한 거잖아요. 작물 재배에 좋게 개량되는 거잖아요. 얘가 많을수록 토양은 작물에 좋게 개량되는구나. 그러면 작물은 결과적으로 생육이 좋아지는구나. 근데 얘는 어디에 많다? 점토질, 즉 식토, 그다음에 유기물에 많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유기물의 좋은 점, 긍정적인 기능, 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기물, 토양 개량, 거기에 양이온 교환 능력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작물의 생육을 돕는다. 작물의 생육을 돕는데 토양 성질의 개량이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네. 유효한 양분, 아까 그것들을 자꾸 공급시킨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토양 유기물의 긍정적인 기능. 두 가지였죠. 토양 개량, 토양 개량. 여러분 이거를 일일이 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는 일일이 구체적인 걸 다 암기하시면 너무 버거워요. 토양 개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작물한테 양분 공급이었잖아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다 여기 하위 내용이에요. 하위 내용. 네. 양분 공급, 조금 전에 본 내용이네요. 네. 특히 유기물로 질소를 많이 공급한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머리 아프게 배운 질소 고정, 질소 순환, 탈질. 근데 실제로는 유기물로 질소에 이만큼을 공급받는데요. 네, 토양 질소. 근데 식물은 이 질소 공급, 여기를 이 퍼센트가 식물이 다 흡수하는 질소의 양이라고 보시면 안 되시고, 어쨌든 유기물로 더 많은 질소를 공급받는다. 이건 토양 중 질소 공급이고, 저게 곧 식물이 흡수하는 양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양분들을 많이 공급한다. 자, 두 번째, 생장 촉진 물질을 생성한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생장 촉진 물질 이런 것들을 생성한다. 자, 그 다음에는 잎단을 형성한다. 이건 토양 개량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이건 토양 개량에 해당되는 내용. 이건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잎단을 형성한다. 토양 개량. 어디에 들어가는지 하위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넣으세요.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잎단을 형성한다. 잎단이 뭘까요? 잎단. 잎단 또는 잎단 구조 또는 떼알 구조라고 해요. 떼알. 요즘에 이제 우리말로 많이 쓰기 시작을 하니까 떼알 구조.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토양 입자가 크고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막 뭉치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뭉치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이걸 떼알 또는 볏짚 단을 형성한다 그래서 잎단 구조라고 해요. 여러분 잎단 나오면
그냥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입단 구조 배우겠지만 나온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입단은. 토양이 결국 토양에 좋다는 건 작물 재배를 위해 좋다는 거예요. 작물에 좋다는 거예요. 작물에 입단은 무조건 좋다. 네. 근데 왜 좋을까요? 한번 이것만 보자고요. 여기 요 틈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 틈들. 지금 우리 토양 입자, 입자는 고상이잖아요. 유기물과 무기물로 된. 그럼 요 틈들을 뭐라고요? 공극이라 한다. 공극. 근데 공극이 입자의 크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큰 공극도 있고 작은 공극도 있겠죠? 대소공극이 모두 발달해요. 이런 구조는 대공극도 많고 소공극도 많아요. 작은 것도 많고. 소공극을 모세혈관 공극이다 해서 모관극 또는 모세관극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네.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대공극은요. 대공극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틈, 입자 사이에 큰 통로. 대공극의 역할은 여기로 토양 중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해요. 공기, 통기. 그리고 뭐 비가 내리거나 관수를 하거나 하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의 역할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소공극은요. 소공극 또는 모관공극은요. 빠져나가고 남은 물들을 꽉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모세혈관에 다 물이 차 있다 보시면 돼요. 즉 보수 역할을 해요. 아니 공기가 잘 통하고 물 빠짐 좋고 또 작물에 필요한 물은 다 붙들고 있고 작물에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가 뭐다? 입단 구조다. 입단은 그냥 문제 나와요. 문제 나옵니다. 네, 떼알 구조. 왜 좋다? 대소공극이 모두 발달해서 대소공극이 발달하면 뭐가 어떻다고? 통기성 증가하고요. 보수력 증가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양분 줬을 때, 비료 줬을 때 얘네들이 증가하면 보비력이 증가하겠죠. 그럼 작물에 도움이 되겠죠. 결국 토양을 개량한다? 작물에 좋은 거예요. 네. 자, 오염물질의 흡착. 얘도 이제 토양 쪽에 들어갔죠. 아까 두 가지 분류 중에. 유기물은요. 오염물질을 흡착해서 작물 피해를 줄이는 역할도 한대요.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완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재배학은 여러분 용어를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용어 때문에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완충 역할. 한번 이렇게 쿠션을 한번 준다. 그 다음에 유효 수분을 공급한대요. 유효 수분. 여기도 나왔죠. 유효 수분이란 건 일단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 모든 물을 작물이 다 흡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한대요. 유기물이. 왜요? 입단 때문에. 즉 얘는 뭐 분류를 보자면 작물에 양수분이잖아요. 양분과 수분을 공급한다. 토양 개량이 아니라 양수분 공급한다 쪽에 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토양이 개량되면 작물한테 양분도 가는 거예요. 네. 궁극적인 목적은 작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유용 미생물을 조장한다. 자, 작물이 먹을 양분이 많아요. 미생물이 먹을 양분도 많죠. 그쵸? 네. 유용 미생물을 조장한다. 얘도 토양 쪽으로 한번 분류를 시켜놓으면 되겠죠. 네. 여러분이 뭐 항목을 어떻게 정하시든. 네. 탄소 및 질소 공급원. 미생물이 먹을 양분들도 탄소, 질소, 우리 무기 양분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그걸 많이 공급한대요. 자, 토양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유기물에 의한 토양 멀칭은 피복한다는 얘기죠. 일단 유기물이 쌓여있으면 멀칭 효과가 1차적으로 나타나겠죠. 침식도, 토양의 유실도, 햇볕도, 또 수분 손실도 이런 걸 방지하겠죠. 그래서 토양을 보호한대. 토양 보호, 토양 개량 쪽으로 들어가겠죠. 완충작용을 한다. 여기 아까 오염물질 흡착 그거하고 같네요. 그 중에서 이런 산성 토양, 아까 음전화가 수소이온 이렇게 생긴 애를 자꾸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낮아지면 왼쪽에서 산성 토양에서 중성 쪽으로 간다. 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양이온 교환 능력이 작용을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광합성을 조장한다. 얘는 양분, 작물의 양수분을 공급한다로 가겠죠. 광합성이 뭐예요? 햇빛을 받아서, 이건 광 쪽에서 할 내용이지만 햇빛을 받아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호흡할 때 호흡과 광합성은 반대죠. 호흡할 땐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만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할 때 얘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호흡과 반대예요. 호흡과 반대. 네. 근데 유기물이 왜 이걸 조정하죠? 광합성을 더 증가시키죠? 봤더니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거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유기물은요. 지금 우리 유기물이 이렇게 좋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유기물은 미생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토양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기물은 미생물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왜요? 분해돼야 되거든요. 분해돼야 유기물이 왜 좋을까? 자, 유기물이 분해되면요. 미생물이 분해시키면 유기물이 어떻게 바뀌냐면 물 바뀌고요. 여러분 좀 지저분하지만 뭐 이렇게 썩어가면 부식화되면 물 먼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가 이산화탄소고요. 막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무기물로 바뀌어요. 무기성분, 무기물로 바뀌어요. 우리 결국 유기물은 분해돼서 얘가 되는 거예요. 필수 16원, 탄산수질이 어쩌고 저쩌고 칼칼해서 황인마 얘로 바뀌는 거예요. 무기물이 좋은 거는요. 결국 위에 같은 역할도 있지만 양분을 공급한다. 얘예요. 얘. 무기물은 분해되면 무기성분이 돼요. 무기물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역할을 누가 한다? 미생물이 해줘요. 근데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가스가. 가스가 많으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말이에요. 많아지면 광합성에서 흡수할 게 많아지잖아요. 광합성을 조장하는 거죠. 광합성은 뭐예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배출하고 빛 에너지 받아서 결국 얘는 뭐 만들어요? 포도당 만들어요. 포도당. 포도당 가장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에요. 작물의 양분을 만들어요. 에너지원을 만들어요. 다시 정리. 얘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해돼야 의미가 있어요. 분해해야.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와 무기물로 바뀌어요. 결국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뀌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작물이 흡수해요. 작물이 동식물 사체를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대요. 자, 증가시키니까 지금 분해 과정에 나오니까 광합성에서 들이마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광합성은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작물의 에너지원을 생성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물론 여러분 지금 이제 배우시다 보면요. 여러분 조금 재배학은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산화탄소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좋은 점 많죠. 근데 얘가 토양을 산성화시키기도 해요. 양쪽 측면이 다 있어요. 차차 배워가시기로 하고 지금은 유기물은 이렇게 좋구나. 자, 유기물의 좋은 점 크게 뭐라고요? 크게 어디 갔어? 크게 토양을 개량하는 것. 입단. 입단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입단 지금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대소공급이 많다. 보수, 보비. 통기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흡착한다. 이런 거. 완충 능력. 네. 결과적으로 얘가 얘로 죄송합니다. 얘가 얘로 가는 거지만 작물의 양분을 공급한다 뭐라고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드는 것도 들어갈 거고요. 유효 수분 공급을 증가시킨다도 들어갈 거고요. 네. 유용 미생물을 조장해서 미생물이 조장되면 지금 보셨네. 유기물 분해도 활발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미생물 활동을 위한 양분이 되기도 하고요. 네. 멀칭을 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지금 암기해 놓으세요. 이 부분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뭐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부정적 기능 한번 볼게요. 일단 잘못 주거나 너무 과하게 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나 봤더니 첫 번째가 염류가 집적된대요. 여러분 염류가 뭐죠? 소금? 소금도 염료의 하나긴 해요. 염화나트륨. 근데 염류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제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만드는 무슨 화합물이다 다 필요 없고 우린 지금 화학하는 거 아니에요. 염류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물에 잘 녹는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수용성 무기 성분이라 보시면 돼요. 무기 성분 탄산수질이
철망구야 이거. 네. 근데 물에 잘 녹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뭐 소금 말씀드렸으니까 소금도 염류 중에 하나예요. 소금이 수용성,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뭐 어떻게 돼요? 짜지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물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맹물보다 어떤 용질이 들어가면 물이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짜지잖아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학교 때 배우는 삼투압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투압. 물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삼투압. 자, 그러면 여러분 물에 잘 녹는 무기 성분이 있대요. 그럼 토양 속에 있는 많은 수분에 이게 자꾸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토양 수분이라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가 토양 속에 있는 지금 수분이에요. 근데 자꾸 물에 잘 녹는 어떤 성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얘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토양 수분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쵸? 토양 수분의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자꾸 어디로 가요? 수분 쪽으로 가겠죠? 토양 수분끼리 자꾸 뭉치어서 결속력이 단단해지겠죠? 그쵸?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작물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얘를 자꾸 끌어당겨서 흡수해야 되는데 얘가 농도가 높아져서 삼투압 때문에 안 가요. 뿌리가 자꾸 땡겨 오려고 해도 안 가요. 자꾸 물 지들끼리 뭉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수분 흡수 못하죠. 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물에 있는 많은 양분이 있잖아요. 그걸 흡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뿌리가 작물이 양수분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꽝 돼요. 이해되시죠? 염류집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거다. 또는 다른 말로 염류집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물이 지들끼리 농도가 높아져서 삼투압으로 자꾸 뭉치는구나. 작물이 땡겨 오려고 그러는데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작물이 흡수하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염류집적으로 인한 장애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 토양 유기물의 부정적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염류 집적을 시킨대요. 염류는 왜 집적될까요? 이런 물에 잘 녹는 무기 성분은 왜 집적이 될까요? 무기 성분 뭐라고요? 작물의 밥, 필수, 그쵸? 이거 부족하거나 불균형되면 뭘 준다? 비료를 보충해야 된다. 우리 제일 처음에 한 내용이에요.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또는 비료를 주긴 적당히 줬는데 작물이 다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물이 흡수하는 건 우리가 주는 비료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0%가 채 안 된대요. 그러면 비가 와서 걔를 씻겨 내려주면 돼요. 얘를 씻겨 내려주면 돼요. 용탈하면 돼요. 자,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염류집적으로 인한 이런 양수분 흡수 장애 어디서 어떤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시설 재배. 제가 뭐라고요? 얘가 집적돼도 비가 씻겨 내려주면 되는데 하우스, 자연 강우의 차단. 지금 이거 다 시험 보기예요. 자연 강우의 차단. 비가 안 와요, 하우스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쌓여요. 시설 재배. 이해되시죠? 자, 염류 집적이 왜 된다? 비료 때문에 비료의 연달아 주는 거나 과용, 너무 많이 주는 거나 이것 때문에 염류 집적이 돼요. 또 하나, 자연 강우의 차단. 씻겨 내려가질 않아요, 쌓인 게. 이 두 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설 재배, 가장 대표적인 거. 시설 재배하면 염류 집적, 염류 집적하면 시설 재배. 오케이? 오케이? 네. 시설 재배. 내친 김에 이거 여러분 그냥 나온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류 집적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씻겨 내려가게 하면 되죠. 피복제 일시 제거 또는 관수, 물 주고 해결책까지. 네. 자, 염류 집적. 유기물 결국 뭐라고요? 분해돼서 무기 성분이 되는 거예요. 참 그거 하다가 말았네. 유기물 분해돼서 뭐가 돼요? 무기 성분이 되는 거예요. 무기 성분. 근데 이 무기 성분 중에 잘 녹는 건 염류로 집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시설 재배까지. 오케이.
지금 자꾸 이제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거 자꾸 머릿속에 걸려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보기 얘기하다가 우리 이 양이온 치환 능력 있잖아요. 얘를 시험 보기에 9급 공무원 문제인가에 9급인가 7급인가 문제인가에 보기로 뭐가 나왔냐면 양이온 치환 능력이 증가하면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완충작용 있잖아요. 이거를 토양 반응의 변동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거 맞고 틀리는 거 고른 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다 알아도 그런 용어로 압축시켜서 생각할 필요 있어요. 솔직히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서는 그 정도로 막 어려운 용어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토양 반응이라는 게 아까 산성 우리 이 그림에서 봤던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산성, 중성, 알칼리성, 염기성 이 토양 이걸 토양 반응이라 그러거든요. 이 반응. 근데 얘가 자꾸 이걸 붙들어준다 그랬잖아요. 다시 아까 조금 전 내용으로 돌아가서 음전화가 얘를 자꾸 붙들어줘서 얘를 없앤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산성에서 중성으로 알칼리성까지는 안 가지만 중성으로 이렇게 간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경감시키는 것보단 더 증가하지 않게끔 아니면 어떤 환경이 맞닥뜨려져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생긴 애가 갑자기 확 많아졌어요. 여기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 얘가 높아지면 산성 토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토양의 음전화가 많으면 양이온 교환 능력이 높아지면 이걸 조금 경감시켜주는 거예요. 경감시켜주는 정도. 이걸 이렇게 끌어당기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감시켜주는 정도. 그거를 공무원 시험에서 보기에 이렇게 나왔대요. 토양 반응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 아마 문제는 작아진다 해갖고 틀리는 거 고르는 게 그게 정답이었을 거예요. 시험 보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지금 저도 자, 되도록이면 그럼 여기 있는 보기들이 다 그런 데서 쓰이긴 하는 거지만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염류 직접 유기물은 결국 무기물이 되고 무기물이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질소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또 질소 탄산소 질이 하면서 필수 무기 성분 중에 하나죠. 중요한 거 중에 하나였어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다 공급되면 유기물에 의해서 유기물은 결국 얘로 무기물로 바뀌는 거예요. 무기 성분으로. 만약에 질소가 과다 공급되면 CN 비율이 낮아서 품질이 저하된대요. 이것도 유기물의 단점 중에 하나죠. CN 비율이 뭘까요? 밑에 나와 있어요. CN 비율. 여러분 이거 분수로 아시면 됩니다. 네. 질소에 대한 탄소의 비율. 무기성분 이렇게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질소에 대한 탄소의 비율. 분모에 질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탄소 화물의 비율 얘를 이렇게 알아놓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저게 더 이해가 쉬워요. 왜냐면 탄수화물이라는 게 탄소가 중심이 된 화합물이거든요. 질소에 대한 탄소 또는 탄소 화물의 비율, 탄질률, CN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강인가요? 지지난 강에 우리 영양생장 생식생장 말씀드렸죠. 키 크고 살찌는 거 영양생장. 그때 제가 그거는 그냥 N으로 알아놓자. 얘는 영양생장. 자, 이번에는 생식생장은요. 여러분 탄소하고 매칭시켜 놓으세요. 물론 질소하고 탄소 전부 다 생식생장에 다 영향을 미쳐요. 얘는 얘만이 아니라 다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편해요. 자, 질소는 키 크고 살찌는 거, 탄소는 생식생장. 왜냐? 탄소가 탄수화물을 만들거든요. 탄수화물을 만들면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생식생장을 하거든요. 개화, 결실, 꽂는 분화 이런 걸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질소가 많아진대요. 이거 분수입니다. 질소가 많아진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질소가 많아진대요. 분모가 커져요. 비율이 낮아지겠네요. 탄질률이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자, 탄수화물이 많아져요. 그럼 또는 질소가 적어져요. 그러면 비율이
올라가겠네요. 탄질률이. 그쵸? 그쵸?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유기물의 부정적 기능, 질소가 많아진다? 과다 공급된다? 그럼 이 비율 자체가 분모가 커지니까 낮아지죠? 낮아져요. 오케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질소가 많아진대요. 영양 생장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이걸 매칭시키셔야 돼요. 탄질률이 CN 비율이 낮아진다? 분모가 커지니까 낮아지겠죠? 질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질소가 많아지면 뭐가 일어나요? 영양 생장이 촉진되는 거예요. 오케이? 탄질률이, CN율이 높아졌대요. 이 비율이 높아졌대요. 그럼 뭐예요? 분모가 작아지고 자가 커지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기준을 여러분 질소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질소가 어떻게 돼요? 이 비율이 높아졌대요? 그럼 분모가 작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반대. 질소가 낮아졌다. 그러면 영양 생장이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편하니까 영양 생장이 저해됐다. 됐죠?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생식생장이 필요한 시기예요. 생식생장이 필요한 시기예요. 자, 탄질률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생식생장이 필요한 시기예요. C가 많이 필요해요. 탄질률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겠죠. 얘를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얘를 적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높아지겠죠. 근데 그 시기에 질소 비율을 늘린다?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O예요? X예요? X죠, X. 아니, 생식생장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얘가 많아지고 얘가 적어져야 돼요. 근데 그때 질소 비율을 증가시킨다? 안 되죠. 감소시킨다가 맞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탄질률이에요. 탄질률 정리. 질소에 대한 탄소 또는 탄수화물의 비율. 우린 이거 매칭시키시는 거 앞으로 문제풀이 하실 때 중요합니다. 아, 얘가 많아지면 탄질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영양생장은 질소가 많아지니까 올라가고 이 관계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질소 비율을 어떤 시기에 질소 비율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도 생각해 보시고 왜 질소 비율을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비료 3요소 뭐라고요? NPK. 여기 탄소 안 들어가요. 탄소는 뭐? 탄산수는 물과 대기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많이 나와. 질소를 중심으로. 자, 한번 볼까요? 탄질률이 높대요. CN율이 N분의 C가 높대요. 질소가 작다는 얘기죠? 탄수화물이 많고 탄소가 많고. 얘가 많아요? 생식생장, 개화가 유도돼요. 가뜩이나 없는 질소를 미생물도 양분으로 삼아서 자꾸 먹을 거 아니에요. 미생물한테도 뺏겨요. 그러면 식물이 질소를 먹지 못하고 죽는 질소 기아 현상이 생긴대요. 이것까지. 오케이? 네. CN율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기물이 많아지면 질소가 과다 공급될 수 있대요. 왜? 유기물, 동식물의 잔재, 단백질이 많아요. 질소, 단백질. 우리 질소 고정작용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역할도 하지만 유기물 자체의 오염된 자체의 부식이에요. 부식 자체가 오염돼 있어요, 유기물이. 그럼 증가되겠죠. 자, 토양의 환원 상태. 자, 여러분 또 오늘 잔잔하지만 중요한 원리들 몇 개 할게요. 환원이 또 뭘까요? 환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환원.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이 깨지나요? 이걸 확대시켜서 여러분 잘 보이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환원 여기 있네요. 환원.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네. 산소가 찰싹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 산소를 잃는 거. 그러면 산화 뭐예요? 산소가 떨어져 있다가 찰싹 붙어 있네요. 산소를 얻는 거. 물론 밑에 산화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얻지만 수소나 전자를 잃기도 해요. 환원은 산소를 잃지만 붙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잃지만 수소나 전자를 얻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이거 필요 없어. 이거는. 왜? 우리는 화학하는 게 아니니까. 위에만 보시면 돼요. 위에만. 환원, 산소를 잃는 거, 산화, 산소를 얻는 거.
그러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겠죠. 둘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갑자기 별거 다 한다고 여러분. 자, 논토양, 지금부터 논토양 하면 여러분은 환원, 이걸 그냥 인식. 지금 제가 논하면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렸었나? 규소. 제가 규소, 필수 16원선 아니지만 벼하고 연결 지으세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나왔어요. 논하면 환원 상태. 왜요? 논은 다른 말로 습답은 담수 상태죠.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면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잖아요. 아까 산소가 없는 거 뭐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산소가 없는 거 환원. 환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습답에 가뜩이나 공기가 없는데 토양 내 공기가 부족한데 미숙이를 많이 투여했대요. 미숙 유기물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유기물은 뭐 할 때 의미가 있다? 미생물이 분해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기 성분이 돼요. 근데 공기가 없으니까 미생물이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미숙하니까 분해해줘야 되는데 분해가 저해돼요. 활동을 못하니까. 저해되면 어떻게 돼요? 쌓여요. 쌓여요.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갔네. 온도가 올라가면 토양은 이 쌓인 유기물도 자체적으로 또 호흡을 해요. 자체적으로. 산소를 또 뺏겨요. 산소를 자꾸 뺏겨요. 산소를 자꾸 뺏긴다. 토양 환원 상태. 어떤 토양이? 논, 습답이 되죠? 네. 산소가 없대요. 뿌리도 산소를 못 먹어요. 생육 저해. 됐죠? 자, 논토양 환원 상태. 왜? 공기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논 이퀄 환원. 유기물 분해가 저해된다.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니까. 유기물도 호흡한다. 작물은 먹을 산소가 없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완숙 아니에요. 완숙 나오면 해당 안 돼요. 왜? 완숙은 이미 분해가 다 끝났잖아요. 미생물이 분해해줄 일이 없는. 미숙이. 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잘하게 예, 그런 게 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산화 환원 상태 한번 쭉 보시고 논토양 기억하세요. 논토양. 한국 농토와 토양 유기물. 네. 지금 유기물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여러분 일일이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항목을 잡으시고 중요한 원리라긴 좀 그렇지만 양이온 치환 능력, 토양 비옥도의 척도다. 또 토양 반응,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도 한다. 수소이온 농도를 저하시켜서. 그다음에 또 뭐 나왔죠? 산화 환원 나왔어요. 탄질률 나왔어요. 이번 시간에 이 세 개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회질 비료 요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별 5개. 근데 석회질 비료의 특징을 묻는 형태로 문제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자, 산성 토양일 때 석회질 비료 시용. 왜요? 석회질 비료의 주 성분은 칼슘이에요. 우리 무기 성분 배웠죠? 얘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에요. 염기 알칼리 일단 똑같이 여기세요. 염기성 알칼리성. 아까 산성, 중성, 알칼리성, 산성, 알칼리성. 아니 산성 토양이면 여기 있는 물질을 갖다 쓰면 계량될 거 아니에요.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자, 산성 토양일 때 석회질 비료 시용. 오케이. 또 하나, 토양의 입단 구조 형성하기 위해 좋은 거? 그 중에 하나의 보기? 석회질 비료 시용. 왜요? 칼슘이 주 성분이라 그랬죠? 얘가 이런 형태로 바뀌면 토양의 입자의 접착체 역할을 해요. 입자들을 막 붙여버려요. 떼알 구조. 오케이? 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산성토양 계량제 입단 구조 형성이고요. 아니 입단이 형성되면 미생물한테 아까 막 양분 준다 그랬잖아요. 미생물 활동 촉진. 얘는 이제 뭐 칼슘의 특징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 보자고요. 중요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동을 빨리 하는 거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용이한 거, 이동을 못하는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동을 못하는 거 뭐 있어? 체내 이동성이 낮다. 무기성분 중에서. 부산 맘카페 있었잖아요. 붕소. 그 다음에 얘는 산이 아니고 황. 그 다음에 망간. 부산 맘. 그 다음에 카페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이동이
칼슘과 철 이동이 체내 이동이 느리다 했었죠. 이동성이 낮다. 기억나시죠? 원래 부사는 빨라야 되는데 우리 느리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체내 이동성이 느리면 어떻게 된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보내야 되는데, 즉 성숙한 데가 일단 무슨 성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숙한 조직에서 어린 조직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봤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어린 잎에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그게 뭐였다고요? 체내 이동성과 관련된 거였어요. 체내 이동성이 늦다. 근데 지금 칼슘만,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칼슘만. 얘 비료 4원소 중에 하나 있잖아요. 3원소 NPK 하나 더 하면 칼슘. 그러면 급한 경우에 어떻게 하죠? 어린 조직이 자꾸 죽어나가요. 칼슘 부족인데. 근데 땅에 줘봤자 흡수가 느려요. 세워라 내워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옆면12. 옆면12는 말 그대로 옆면에다가 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비료를 시용하는 게 아니라 용액 상태로 식물에 직접 투입하는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겠죠. 급한 경우에 해요. 석회질 비료, 칼슘 성분, 급할 때 용액 상태로 옆면 시비하면 효과가 크다. 자, 석회질 비료 중요한 거. 산성토양 계량제 왜요? 알칼리성 물질이구나. 대표적인 칼슘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계량되겠죠. 잎단 구조 형성하는구나. 왜요? 칼슘이. 접착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칼슘 체내 이동성이 적다 그랬지? 뭐 급한 경우엔 땅에 주어봤자 세워라 내어라니까 용액 상태로. 오늘 4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질률, 석회비료, 그다음에 양이온 치환 능력, 또 뭐 했었죠? 환원, 산화 환원 이런 거. 물론 유기물 하시면서 매칭시키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뭐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다음 이제 토양 수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토양 수분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